안녕하세요. 장종원 쌤입니다. 상담 기록 팁 7번째 중 4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갈등 관계에 있어서 서로 맞지 않는, 그죠? 서로 이렇게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관계를 조사함에 있어서 좀 화도 나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삼성 노트를 제가 중심으로 필기하는 방법 안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에듀테크보다는 좀 요령 위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은 이런 거 사실관계 이런 거 조사하실 때 어떠세요? 좀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화가 나서 감정 조절을 못해서 혼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먼저 편안한 분위기에서 좀 이게 어렵지만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사실관계부터 먼저 좀 냉정하게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거나 갈등의 소지가 계속 이어져서 조금 학부모나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예상된다면 가급적이면 이 독립된 공간에서 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직접 보셨고 목격 학생이 있음에도 이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도 할지언정 이렇게 혼을 내서는 안 됩니다. 참 이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이제 지도도 하고 훈육을 할 때 혼을 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좀 학생들이 또 그런 부모님들로부터 조금 안 좋은 좀 곤란한 상황으로 갈 것 같은 게 예상이 되면 이때 혼내지 말라는 이렇게 제가 말씀이지 모든 상황에서 혼내지 말라는 절대 아닙니다. 저도 혼 많이 내고요. 화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차분히 학생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사실관계만 물어보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정리한 내용을 이제 보호자께 알리는데요. 뭐 매번 보호자께 알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좀 관계가 계속 반복돼서 상대 측으로부터 선생님께서는 지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좀 민원이 오는 게 예상될 때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메모는 앞 차시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자로 연락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시간이 많이 줄어들겠죠.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되니까요. 이렇게 문자로 연락을 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 이제 통화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자를 보낼 때나 통화를 할 때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좀 집에서 학생과 먼저 얘기를 나눠 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날 연락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좀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좀 안 되는 상황이죠. 네, 그냥 학생이 잘못했습니다. 네, 사과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면 되는 건데, 이 뭐 사실관계를 다 교사가 어느 정도 다 알매도 집에다가 이렇게 연락을 한다는 상황조차도 이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학생과 얘기를 하면 부모님이 아, 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라는 좀 부드러운 뉘앙스로 가야 되는데, 좀 사무적으로, 네, 뭐, 얘기 아빠랑 더 얘기해보고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진짜 선생님께서 더 감정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부모가 이렇게 사실을 이렇게 먼저 통화상으로 받아들이면 제일 베스트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이제 어떻게 보면 번복을 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한 상황처럼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학생이 한 번 더 물어보고 좀 너가 그렇게 받아들인 점에 대해서 격려하고 이렇게 응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과의 절차 4단계인 먼저 인정, 내가 너에게 이런 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어. 그리고 네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 잘못이야. 그 다음에 적절한 포상인데 어른들은 이제 금전적인 걸로도 많이 하는데 학생들은 이제 편지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좀 심각한 사안일 경우 이렇게 하지 다 이렇게 또 편지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발 방지 약속까지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내가 어떤 것을 할게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는 거죠. 이 정도면 거의 뭐 학교폭력 정도로 해서 좀 사안이 복잡할 정도의 사안을 이렇게 하지 평상시에는 서로 너희 잘못 인정하니 서로 사과할 수 있니 그래 악수해라 하고 사과하고 그 정도로 많이 끝냅니다. 자, 이제 사실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인데요. 자,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이제 말이 인정을 안 해버리면 이 사실에 대해서 상대 측 그 학부모에게 이제 연락을 합니다. 그럼 상대 측 학부모도 역시 화가 많이 나겠죠. 분명히 내 그 자식이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이렇게 폭력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되게 화가 나실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사실이 확인된 내용만 지도할 수 있고 또 그 쟁점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조사도 하고 좀 꾸준히 이렇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부드럽고 양해를 구한 어조를 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이제 선생님께서도 이제 해결하지 마시고 동료 교사와 또는 학교에 있는 상담 선생님 또는 관리자 등과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한 기록이라 해서 제가 제목을 달았고 여태까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노트에 좀 시간 순서대로 위의 절차들을 학생이든 학부모든 다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통화나 면담 내용도 녹음도 해서 어느 정도 삼성노트에다가 첨부 파일로 넣고요. 또 증거일지나 이런 거 촬영할 때는 학생들이 모르게 좀 촬영하면 좋겠죠. 너무 대놓고 찍으면 아무래도 이 카메라 자체가 샷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엄치를 들기 때문에 학생들과 신뢰관계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안 찍는 게 좋고 해도 안 된다 싶으면 촬영을 해서 삼성노트에다가 이렇게 추가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평상시 통화 내용들 자동 통화 녹음 기능도 요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이 수많은 목록 중에서 찾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바로바로 여기다 백업을 하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동료 교사나 관리자들과 좀 협의를 할 때 조금 선생님의 말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또 상대방이 선생님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판단하는 판사 같은 판단자일까요? 아니면 조정자일까요? 네, 평상시에 작은 갈등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안이 너무 복잡해서 여러 사람과 얽혀있는 상황 속에서는 선생님은 조정자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만 파악해서 서로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는 조금 판단하려는 그런 성향을 조금 의식적으로 낮추고요.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정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선생님은 사실을 전달하는 조정자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이 방법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방법들을 실천하고 있고요. 이런 방법들이 선생님을 지킬 수 있는 작은 방패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선생님 지금까지 나를 지키는 상담 기록법 이렇게 갈등 상황이 있었을 때 대처 요령에 대해서 에듀테크와 연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